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물리 가르치는 정세현이고요. 이제 기초 이론 강의가 끝났는데 제가 이제 문풀 강의랑 기초 이론 강의랑 좀 전반적인 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기초 심화까지 해가지고 그냥 기초 이론 강의를 할게요. 기초 이론 강의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저는 뭐였냐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전반적인 흐름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프닝 쪽으로 어떻게 이 과목이 흘러가는지 이걸 좀 포커싱을 맞췄고요. 여기서는 이제 문제풀이보다 조금 약간 이 베이스적인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세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동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전물 이제 9월부터 볼 거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때 여기서부터 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풀이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집 사셨으면 보겠는데,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그 정형화된,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를 조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유가 뭐냐면 그걸 설명을 듣고 그 풀이를 어떤 특정한 풀이를 보는 거랑 설명 안 듣고 풀이를 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출동형 문제 이제 모든 기출을 다 다룰 수는 없죠. 그건 현실상 불가능하고. 그래서 중요한 그런 기출을 좀 다룰 텐데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계산적인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왜 다르지?라고 하시는 거면 출판하는 책에서는 좀 쓸데없는 거나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좀 정형화된 일반적인 풀이를 좀 해드렸어요. 알겠죠?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근데 그 풀이보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뭐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기출동형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푸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특정 문제가 있으면 뭘 역학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트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어느 파트인지를 쓰세요. 알겠죠? 문제 풀 때, 연습할 때 쓰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차원 포물선이다 뭐다 이렇게 쓰시고, 그게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뭐 용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라,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가 쓰이는지 보세요.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파트를 쓰시고 실질적으로 주요 내용 있잖아요. 제가 해드린 주요 내용적인 거, 얘를 한번 적어 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쓰이는지 그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기출동형 문제, 변형 문제를 하면서 이제 살짝 바꿨을 때라든지 아니면 좀 어떤 식으로 진짜로 실제로 쓰이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알겠죠? 그리고 계산적으로도 좀 빨라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런 거를 왜 이걸 계속 하라냐면 수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뭐 근해 공식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근해 공식 외워서 풀죠. 이걸 증명해서 푼 사람 없고, 만약에 3차 함수 그래프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뭐 극대고수 물어볼 수 있고 하잖아요. 이게 정형화가 돼 있는데 물리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진짜 문제로만 바라봐서 맨 땅에 헤딩을 해요. 그래서 계속 풀이가 느죠. 풀이가 늦는다라는 거는 고시 시험에서 풀이 늦는 거는 끝났습니다. 게임. 알죠? 시간 부족하면 뭐 볼 필요 없잖아. 3분의 2 풀었는데 다 맞으면 뭐해? 그렇죠? 거기까지 다 맞아도 낫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기출동형 같은 경우에는 매년 좀 다릅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작년에 나왔던 파트가 잘 안 겹치는 파트들도 있고 겹치는 파트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거니까 출제 제가 올려드린 그 표 좀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요. 그 실전 문제 같은 경우는 나올 때 조금 말씀드릴게요. 유사하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훈련을 하면 그게 문제가 정확해지고 빨라져요. 알겠죠? 문제 풀이 속도가.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출제자가 뭘 물어볼지. 한 반 읽었을 때. 이거 물어보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상태로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은 얘랑 똑같아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안 외우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죠? 그래서 그 정확도랑 스피드적인 면,
그거를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설명은 좀 뭐 종종 해드릴 거예요. 한 20%, 30%? 장황하게는 할 수 없죠. 예, 기초 이론 강의에서 다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초 이론 강의에서 문풀에 했던 거는 아주 중요하지 않는다면 재반복은 안 할 겁니다. 알겠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할게요.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고, 재반복은 좀 안 한다라는 거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니까, 네, 뭐 질문 같은 거는 그때그때 하셔도 돼요. 아시죠? 끝나고 하셔도 되고, 뭐 카페에 올리셔도 되고, 거의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다 드리거든요. 제가. 자, 그럼 자료 다 받으셨죠? 네.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뭐 이것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얘를. 이 테이블 같은 경우인데, 테이블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충돌 나왔죠. 충돌 공식 쓰면 그냥 바로 풀리는 건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충돌 공식 나왔고, 그 다음에 2차원 포물선 비슷하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1차원 충돌입니다. 알겠죠? 그걸 좀 분석할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쭉 역대 흘러보면 어느 파트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메꿔서 공부를 하시고요. 알죠? 뭐 용철이면 용철, 원운동이면 뭐 원운동, 회전 파트면 회전, 이렇게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좀 맞추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살짝 바뀌면, 제가 기출동영 시간에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이게 이렇게 정형화가 돼서 풀리는구나를 먼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살짝 바꿨을 때 여러분들 준비 안 하면 탈탈 털릴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 알죠? 네, 그걸 좀 보여드릴 거니까. 그래서 좀 그 맹목적으로 문제만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늘지 않으세요. 이걸 대응을 하고 진짜 그 핵심적인 걸 조금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알죠? 제가 항상 말하지 않나요? 2차원 충돌은 나중에 풀으세요. 네, 충돌 반대가 뭐죠? 분리죠? 네, 똑같습니다. 이게 쉽게 안 풀려요. 알죠? 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도 연립이 더러워요. 네, 역대 문제들이 다 보시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알죠? 이거 좀 잘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포커싱 맞춰서 올라갈 테니까. 네. 역학은 기본하고 심화 파트 양분화해서 갈 거예요. 알죠? 역학 전자기 그 기출동영 역학 전자기 양자의 큰 파트를 조금 비중 있게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뭐 전 파트 다 해드릴 테니까 그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작년에 나왔던 거잖아요. 작년에 나왔으면은 이 문제를 읽고 나서 뭐를 하실 줄 알아야 되냐면, 얘는 약간 페이크로 줬어요. 페이크. 엄청 쉬운데 무슨 페이크냐면, 여기서 쓸데없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쓸데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한 말이 있는데, 포물선이라는 페이크를 뒀어요. 이 문제는 포물선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 어떤 문제냐면 1차원 충돌 문제입니다. 제가 그때 기초강의 시대 문제를 내드렸는데 어떤 문제냐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충돌할 때 제가 충돌 시간 안 바뀐다 그랬죠. 떨어지는. 이걸 세우든 뭐든 이 문제를 각색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풀고 와 답 맞았다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를 하면은 실력이 안 늘고 이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문제를 풀이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절반 정도 읽고 다 읽구나.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바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이 문제 읽고 포물선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정확도도 차이 나고. 알겠죠? 그런 좀 분석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차원적인, 이제 2차원상에서 조금 이렇게 뒀어요. 충돌 자체를. 그래서, 1차원적인 것보다도 약간 양분화돼가지고 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 초반에 안 푸시는 게 나아요. 알겠죠? 네, 2차원적인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차원적인 건 항상 기본 자체가 뭐냐면, X축하고 Y축하고 얘를 분할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분할을 하는지?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포물선도 그렇고 어도 그렇고, 중력가속도가 존재를 할 때 가속도 자체가 벡터잖아. 우리가 역학적 정보를 역학에서는 역학적 정보가 되게 중요한데, 역학적 정보가 뭐냐면 가속도랑 속도랑 그 다음에 변이가 다 벡터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를
2차원이면 ax, ay 나누죠. 이 벡터를 찢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스칼라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만약에 벡터로 안 하고 한 방에 갔으면 경로식이 그냥 나와버리겠지.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나오거나, 그렇죠? 경로식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벡터에서 해결을 하고 싶은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x축 방향, y축 방향을 따로 찢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포물선도 똑같아요. 포물선도. 근데 이제 벡터로 찢기가 어려운 게 있어. 서로 막 릴레이션이 있거나 뭘 하면은 그러면 스칼라 베이스로 넘어가요. 그게 뭐예요? 라그랑지안. 알겠죠? 그지 같은 거 라그랑지로 풀고, 네, 단순한 거는 벡터로 분할해서 푼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1차원 충돌 문제입니다. 이해가시죠? 1차원 충돌 문제 같은 경우는 x축 속도가 그 충돌 시간을 결정해줘요. 가속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거를 조금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항상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는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문제지?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었지? 이거로 훈련을 하시면 나중에 상당히 빨라집니다. 정말 빨라져요. 그 문제 풀이 속도가. 그리고 정확해져요. 그리고 신기합니다. 이게 진짜 풀리는구나를 좀 보일 텐데. 자, 문제를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이거는 뭐 바보 아니면 풀 수 있는. 자, A가 뭐 수평거리 충돌할 때까지 충돌 같은 경우는 반띵이잖아. 그렇죠? 얘는 중간에서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얘는 SA라는 거는 얘는 3L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거는 좀 보면은 제가 충돌 시간 같은 경우는 쉽죠. 얘는 어차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델타 T라는 거는 얘는 V0분의 3L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무슨 문자로 나타내라 그랬냐면 LG로 나타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얘를 없애기 위해서 X축을 써먹었잖아. Y축을 써먹으면 됩니다. 알겠죠? Y축. 근데 이거 그림을 좀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낙하 시간이 틀리죠. 얘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낙하 시간이 왜냐면 EL이 있기 때문에 낙하 시간을 쓰시고요. A 낙하 시간. 얘가 V0분의 L이고 그 다음에 B 낙하 시간 같은 경우는 얘는 더블이 되죠. V0분의 2L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서 낙하를 하냐면 근데 A는 이 지점에서 Y축에서 Y축만 그릴게요. Y축만. 알겠죠? 이 포물선을 안 그리고 Y축만 이렇게 그리면 얘가 SA예요. 그 1차원 예전에 제가 기초 강의 때 해드린 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진짜 똑같아요. 풀이가 똑같습니다. 아시죠? 오프닝이. 거의 똑같거든요. 한 절반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L만큼 차이 나는 여기서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SB. 그렇죠? 근데 얘가 일치를 내야 되잖아. 여기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뭐라 그래 버리냐면 L을 더해야 되는데 어디다 더할지 이게 되게 사소한 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그 생각 자체가 여기서 만약에 반대로 더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싹 날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더하면. 그러니까 되게 계산 실수가 되게 치명적인 걸 좀 아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랑 얘랑 일치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보정을 해줘야 돼요. L만큼. 그쵸? 여기 L. 이렇게. 그래서 똑같아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 여긴 자유낙하니까 Y축 방향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쪽으로 나눈 그거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충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SL도 되고 YL도 되고 자 볼게요. 얘는 자 SA라는 거는 2분의 1에 G에 저거 넣으면 되죠. 예. 이 시간. 자유낙하니까. 네. V0분의 얘는 L의 제곱 더하기 보정을 해줘야 돼요. L 보정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SA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똑같냐면 일단 SB를 쓸게요. 보정은 이따가 SA한테 토탈로 더해줄게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G에다가 V0분의 2L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SA 더하기 L은 SB가 만족을 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충돌 같은 거 보시면은 풀이가 똑같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보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얘 넘겨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L은 SA를 이렇게 넘길게요. 자, 이어서 이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L 같은 경우는 SA 이거 B니까 얘는 4로 빠지잖아. 4, 3이죠. 그래서 2에다가 V0의 제곱분의 얘는 3GL의 제곱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L 이렇게 날라가고요. 우리가 V0 지금 V를 구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얘를 모른단 말이야. 지금 뭐 했냐면 얘 구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V0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V0가 어떻게 되냐면 자, V0의 제곱이라는 건 2분의 3LL 날라가서 3GL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끝났죠? V0라는 거는 루트 2분의 3GL이 돼요. 이해가시죠? 따라서 답이 델타 T를 쓰시면 되죠. 여기다 뒤집어 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루트 아이고 3GL에다가 루트 2 쓰시고 그 다음에 3L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잘 풀어지지. 그러면은 L 없애버리고 L 이렇게 루트로 빠지고 얘 3도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루트 6에다가 루트 G분의 6L이 되죠. 알겠죠? 네. 이해하시죠? 또 시간 나오면 단위도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S는 AT의 제곱이잖아. 그 단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제곱을 해보면 나오죠. 그렇죠? 이 단위 좀 확인하시고 그 단위 거꾸로 뒤집어 갖고 잘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V0는 이거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저기 1차원적인 충돌 문제 있잖아요. 이게 2차원 포물선으로 꽈서 좋지. 실질적으로 1차원 포물선인데 모든 1차원 충돌 문제 있잖아요. 두 마리가 있을 때 풀이가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아셨죠? 네, 풀이가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것만 파악을 할 줄 알면 이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계산 실수도 줄고요. 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좀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커져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문제인지 쓰레기 같은 문제인지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런 형식으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돌적인 문제, 그 약간 충돌 1차원적인 문제고요. 2차원은 가장 한. 그래서 포물선 하나 좀 풀어드릴게요. 포물선도 중요하니까. 알겠죠? 자, 지고 답지는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이거는 뭐 기출 같은 경우는 네, 웬만하면은 적어 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집 풀이랑 좀 다른 풀이들이 있어요. 제가 안 싫은 풀이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웬만한 문제는 한 4-5개 정도로 풀어봐요. 풀 수 있으면, 네, 풀 수 있으면 뭐 어떤 특정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하나, 그러니까 풀이가 뭐 거의 하나밖에 없는 풀이도 있고 하는데, 근데 안 싫은 풀이들이 있는데 그게 더 좋은 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들어가면 조금 이 뭐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최대한 좀 좋은 풀이로 풀어드릴 테니까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할지? 네, 그게 꼭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갈게요. 이제 포물선 같은 경우인데 얘도 이제 포물선이 등장을 하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몇 가지를 보라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포물선을 다룰 때 포물선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건 x, y 분할하는 거예요. x, y축. 그렇죠? 역학적 정보 a, v,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 그다음에 변이 다 분할해서 푸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포물선에. 알겠죠? 포물선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로 보는 거죠. 그림자. 네, 포물선. 그림자. 그래서 이제 1차원적인 운동으로 봐버린 거고, 그 다음에 원운동 같은 경우도 그림자로 보면 이제 단진동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그럼 포물선 같은 거 제가 했을 때 뭐라냐면 어느 특정한 지점에 기울기를 주면 그걸 써먹어야 한다 그랬어요. 알겠죠?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거에 관련된 거. 거의 대부분. 알겠죠? X, Y축, 기울기적인 거. 분할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특정한 상황 같은 거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저기 보시면 이제 얘가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빗면에다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30도가 있죠. 30도가 있고 이렇게 부딪히는데 90도가 있는데 이 X축상에서의 기울기가 얘랑 기울기가 몇 도예요? 60도죠. 근데 최고점 지났죠. 그러니까 음수 쓰셔야 돼요. 기울기 음수죠. 알겠죠? 예, 기울기. 예를 들어 포물선 이렇게 있으면 최고점 전에는 양수란 말이야. 기울기가. 최고점 지나면 음수예요. 알겠죠? 네, 그 음수 쓰셔야 돼요. 부호 거꾸로 쓰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값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딱 기울기 정보가 주어지면은 일단 오프닝을 깔고 가세요. 알겠죠? 자, 이거 쓰시면 돼요. 탄젠트 파이라는 거는 vx분의 vy 이거 쓰시면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자, v0는 안 바뀌어요.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죠. 네, v0, 라지 v0 쓸게요. 그다음에 얘는 gt죠. 네, 없으니까 초기 속도가. 그렇죠? 네, v0 뭐 사인 세타 이렇게 포물선이 있을 텐데 얘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으니까 아주 심플하게 빠져버리지.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이죠. 60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60도. 그렇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를 좀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서 GT라는 거는 써놓고 루트 3 V0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1번식으로 해놓고. 알겠죠? 그래서 뭐 T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다 G 넘기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우리가 잘 보세요. 얘 부딪히잖아. 그러면 X축하고 Y축 같은 경우를 얘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가 X죠. 그리고 Y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떨어진 거니까 여기가 이게 Y죠. 자유낙하. 그리고 뭘 줬냐면 전체 H를 줬는데 여기에 스몰 H를 줬어요. 맞나요? 그럼 이 H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속도는 쓸 게 없잖아. 가속도는 X축은 빵, Y축은 마이너스 G잖아. 그러면은 역학적 정보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 쓰인다? 잘 보세요. 얘는 속도를 어떻게 줬냐면 기울기를 줬고요. 속도 정보가 쓰였죠. 그거 안 쓰인 게 뭐 있어? 변이가 안 쓰였잖아. 변이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정보가 다 웬만하면 쓰인다. 그래서 양분환해가지고 벡터적으로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요. 일단 자, 이게 이제 x분의 h라는 이 정보가 뭐가예요? 탄젠트 30도죠. 탄젠트 30도. 이렇게 얘가 경계 조건이 있어버리죠. 빗면 같은 경우.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고요. 그런데 x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v0t예요. 그렇죠? v0t고요. 얘 같은 경우는 h-y인데 y는 자유낙하죠. 2분의 1의 gt의 제곱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맞죠? 네, 이게 이제 루트 3분의 1인데 우리가 좀 세팅 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자, y라는 거 왜냐면 t를 안 쓰려고 그래. 우리가 t를 모르는 변수잖아. 우리가 구한 거를 요걸 쓰려고 그래. 요걸. 얘 알죠? 알죠? 그러니까 얘가 모르는 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 여기서. 알겠죠? 그러면은 y라는 거는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자 2분의 1의 gt의 제곱이죠. 그렇죠? 저 t를 쏙 집어넣어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 2지분의 얘는 3v0의 제곱이 돼요. 맞죠? 그리고 x라는 거는 뭐가 돼요? 얘는 v0t니까 얘는 엄청 쉽죠? g분의 얘는 루트 3 v0의 제곱이 되죠. 맞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좀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h-얘는 자 2지분의 얘는 3v0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v0t라는 거는 g분의 얘는 루트 3v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루트 3 없애버리면 되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네. 그래가지고 올리고 곱하면 그대로 곱하면 자 g분의 v0의 제곱은 h-2지분의 3v0의 제곱이죠. 맞죠?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h를 이제 써보면은 자 h라는 거는 뭐가 돼요? 얘는 2분의 2니까 2분의 5죠. 2지분의 5v0의 제곱이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뭘 나타내냐면 v0를 gh로 나타냈죠. 끝났죠? v0.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을 쓰면요. 자 v0라는 거는 루트 자 5분의 2gh가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h를 구하라 h 구하면 되는데 h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요. 잘 보세요. 얘가 h잖아. 그렇죠? 얘가 얘가 h죠. 맞죠? 네. 그러면은 얘를 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5분의 3 돼요. 맞나요? 그럼 5분의 2죠. 얘 집어넣으면 2지분의
3 V0의 제곱이니까 5분의 2GH죠. 맞죠? 여기 날라가고 5분의 3 되죠. 그러니까 얘가 5분의 3 돼요. 맞나요? Y가 5분의 3만큼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H 그 스몰 h 같은 경우는 5분의 2죠. 그럼 끝났죠? 네, 답이 5분의 2죠. 이거 엄청 습해가지고 다 부러져 버리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푸는 형식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연습 좀 많이 해보시고 분석 좀 많이 해보시고. 네, 그러니까 오프닝을 빨리빨리 꺼내가지고 네 이렇게 쭉쭉쭉 가져야 되거든요. 포물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포물선 기본입니다. 기본, 알죠? x, y 분할해서 푸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내고요. 좀 많이 연습 좀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운동 법칙 좀 넘어갈게요. 다 적으셨죠? 넘어가도 되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문제는 어느 파트 문제 냈냐면 운동방인식 파트 문제예요. 운동방인식 파트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방인식은 질량이 여러 개인 시그마 F MA 하는 거거든요.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벡터 스페이스 썼잖아. 힘이 벡터기 때문에 힘 벡터 분할이 중요해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운동 방향을 X축으로 잡으면 X축, Y축 힘 분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힘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 은근히 힘 표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제 숙달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꼭 낚이거든요. 힘 표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어느 파트 문제냐면 운동만식 파트 문제고요. 그 중에 조금 개념이 들어간 게 항상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그 정지 조건인데 마찰이 존재할 때 정지 조건이죠. 마찰 없으면 뭐 정지 힘 주면 무조건 움직여 버리니까. 그래서 마찰이 있을 때 정지 조건이 많이 쓰입니다. 알죠? 정지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방향에 대해서 특정, 예를 들어서 x축 방향 운동 방향이라고 하면 시그마 fx를 썼을 때 만약에 정지한다면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네,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아야 돼요. 수직항력. 그래서 뭘 많이 물어보냐면요.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수직항력 같은 경우를 그지같이 줘요. 심플하게 주는 경우가 별로 없고 아니면은 이제 문제 상황을 좀 이상하게 주겠죠. 상황 자체.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섞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마찰력이 나오면은 웬만하면 정지 조건 같은 거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근히 많이 쓰이거든요. 정지 조건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평평한 상태에서는 얘가 외부 힘이 되는 거고 운동 가속계에서는 얘가 관성력이 될 수도 있어요. 알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 개념 자체를 관성력으로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끄는 힘으로 줄 수 있는 거고, 뭣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힘 분해가 이제 기본이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힘 분해를 좀 해볼게요. 얘가 M. 자 T가 있고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 세타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x축 t 코사인 세타, y축으로 얘는 t 사인 세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수직항력이 있죠? 여기 중력이 있죠? 근데 여기 마찰력이 있어요. 알죠? 안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F를 S로 쓸게요. 이것들의 합력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은 일단 X축, Y축 방향에 대해서 힘을 해볼게요. Y축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Y축 안 움직여요. 예? 움직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얘가 얘 해가지고 얘가 빵대 버리면 얘가 이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 들려버릴 수 있어요. 알죠? 네. 그래서 Y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Y축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수직항력이 그래서 0 넣으면 안 돼요. 음수되면 안 됩니다.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그거 많이 쓰이잖아. 우리 한 바퀴 돌 때 막 이런 거. 그 개념 많이 쓰이죠. 네, 그 문제도 내놨으니까 이따 잘 보시고. 자, Y축 먼저 하면은 n 더하기 얘 더해줘야 돼요. t 사인 세타. t 사인 세타라는 거 mg가 되죠. Y축 힘의 표현 쓴 거예요. 풀이 쓰실 때는 여기다 이거 적어줘야 돼요. 예? 힘의 표현, 그러니까
얘는 힘을 분해해가지고 x, y의 힘 분해를 쓰시든지 만약에 아니면 운동 반식으로 쓰시든지 알겠죠? 예, 힘의 운동 반식 쓰시든지 지금 운동 반식 쓴 거죠. x축, y축 시그마 f 쓴 거잖아. 그 다음에 x축 써볼게요. x축 와야 x축 방향 t 코사인이 끌죠. t 코사인인데 뭐밖에 없냐? 마찰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그래서 뭐보다 이제 얘가 움직이려고 그랬잖아. 최소한의 힘이라고 했으니까 움직이니까 저 반대죠. 네, 움직이면. 그래서 끄는 힘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마찰력보다 커야 돼요. 맞죠? 그런데 얘가 이제 수직 항력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꺼내줘야 돼. 그래서 뮤 s에다가 n이라는 거는 얘는 아이고 네 mg 마이너스 t 사인 세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면 안 돼요. 들려버려요. 들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 넘길게요. 저기를 얘를 이렇게 넘기면은 자 t 코사인 세타 더하기 뮤 s 사인 세타에다가 t 이렇게 있고 그러면 t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t는 0보다 크죠. 맞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죠. 얘는 s mg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변수가 뭔지는 아세요? 변수가 세타죠. 맞나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근데 뭐 구하는 거야? 세타의 변수에 대해서 최소한의 힘 구하라 했으니까 지금 t 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t. 그러면 t를 잘 보세요.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기출풀이는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걸 미분했는데 시험장에서 이거 미분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얘가 일단 얘랑 같으면 되죠. 그쵸? 얘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를 미분할 거 아니야 세타로. 그럼 잘 보세요. 그럼 0 나오는 데인데 얘를 미분하는 거랑 t분의 1을 미분한 거랑 똑같아요. 맞나요? 왜 t가 0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잘 보세요. t분의 1을 세타로 d세타로 미분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t의 제곱분에 얘는 1에다가 t 프라임이 돼요.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변수가 분모에 있고 최대최소를 구할 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빠릅니다. 제가 그 최대최소 구하거나 이거 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산술기가 많이 쓰고요. 때에 따라서 미분은 당연한 거고 미분은 뭐 눈에 보이는 면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산술기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센스인데 네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럼 이게 더 편해요. 계산식도 덜하고. 어차피 얘가 최대면 얘가 최소값 나올 거고 그렇죠? 등호 받겠죠? 네 그러면 미분하면 돼요. 미분해갖고 0 나오면 되니까 얘는 바로 보이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이고요. 플러스 뮤 s 코사인 세타는 0 못 쓰겠는데 0 나오면 되죠? 따라서 이거 이렇게 넘기고 이거 넘길 때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 거꾸로 하시는 분도 있던데 얘를. 그래서 얘는 뮤 s에다가 코사인 붙고 얘가 사인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따라서 탄젠트 다 해갖고 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그래서 최소한의 힘 세타에 따라 했을 때 최소한의 힘 각을 그걸로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얘 구하시면 되죠. 맞죠? 그래서 각이 세타라는 거는 얘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뭐 이거 안 떠오르시면 이거 미분하셔도 됩니다. 뭐 한 줄 더 쓰는 거니까. 네, 뭐 그 정도쯤이야. 네,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참고하시라고 참고. 네, 이거 미분하셔도 돼요. 아시죠? 네, 그게 그겁니다. 근데 좀 더 네. 몇 가지 형태는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힘 분해 하시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방식 중에 또 넘어갈게요. 여기 에어컨 튼 거야, 히터 튼 거야.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쭉쭉쭉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를 이제 질량이 여러 개 있고 서로 이제 뭐 마찰적인 게 없고 할 때 많이 좀 등장하는 게 있어요. 물체가 3마리 이상이 등장을 하면은 많이 등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질량 중심하고 등가적인 게 뭐냐면 운동량 보존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러냐면 XCOM X축 방향으로만 본다면 만약에 질량 중심이 이거죠. 그냥 2개만 있다 할게요. 이렇게 되죠. 질량 중심이. 그러면 얘를 시간미분해라 보면 이게 질량 중심이에요. 센터 매스. 그러면 M1 더하기 M2에다가 만약에 질량 중심이 안 바뀌어. 그쵸? 얘들이 움직였는데 안 바뀌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냥 0으로 놔버리면 되죠. 그 지점을 질량 중심을 0점으로 해버리면 얘가 뭐가 돼요? 빵 되죠. 그러니까 바뀌더라도 얘가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분모 땡땡에다가 M1 X1 프라임 더하기 M2 X2 프라임 얘 같은 경우는 분모 땡땡에다가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이죠.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마리가 섞여 있고 좀 움직임이 있을 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운동량 보존이 되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알죠? 힘의 그 합력 평형 들어갈 때. 그리고 3마리 정도가 있을 때 많이 물어봐요. 2마리 있을 때 너무 보이는 거고 눈에. 2마리 있을 때 충돌 같은 거 되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는 거나 그거 낼 때. 근데 3마리 같은 거 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좀 이거 내봤는데 이거를 저게 OM이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항상 모르는 거를 조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기서는 OM이 지금 뭘 물어봤냐면 정지 상태 초기 정지 상태 있잖아. 그쵸?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한 후에 뭐 질량의 OM의 블라블라 가속도 크기 보라 그랬죠? 그러면 얘를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테스트를. 그래서 좀 해볼게요. 먼저 질량 중심 구해야죠. 그래서 움직일 때는 만약에 움직이잖아? 그러면 운동방이 세우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안 움직이면 이제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안 움직이게 한번 내봤어요. 얘는 뭐 어떻게 푸냐면 여기다 그릴게요. 자, OM이 만약에 움직였다고 치면은 여기가 뭐 질량 중심을 여기로 잡을게요. 0으로. 그러면 OM이 움직이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X0든 뭐를 하면은 얘들이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얘가 위에서 말하는 거 위에서 뭐 상대적으로 해주면 되겠죠. 얘 1만큼 만약에 움직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위에 OM 위에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내려와? 1만큼 내려오는데 그쵸? 근데 질량 중심을 해보면 질량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X축 방향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2분의 1만큼 움직여요. 코사인 60이니까. 근데 EM을 곱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랑 질량 이동이 없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 얘들이 지금 X축 방향에 대해서는 작용반작용 법칙이 다 성립이 돼. 얘 X축 방향 힘 있어요 없어요? 전체? 없죠. 누구 힘밖에 없어? 지금 외부 힘은 중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축 방향은 무조건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돼. 이해가시죠? 그런데 얘랑 얘의 운동량 보존이 빵이래. 그렇다는 소리는 얘가 빵이에요.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얘가. 이해가시죠? 쟤가 안 움직여 버린다고 아예. 왜? 네, 운동량 보존 그것 때문에. 이해가시죠? 안 움직여 버려요. 그거를 수식으로 좀 써드리면 이렇게 돼요. XCM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8n분의 전체 라지 m으로 쓸게요. 얘를 m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5m에다가 예를 들어 x 더하기 2m에다가 얘가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캔슬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얘 0으로 하면 이해 가시죠? 잘 보세요. 얘랑 날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3마리 이상 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기하게 얘가 만약에 쟤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얘도 OM은 등속으로 가겠죠? 3마리가 있으면 의외로 간단히 주거든요. 네, 그거 좀 확인해 보세요. 조금 알아두시고. 네, 그래서 가속도 빵이에요. 너무 답이 막 되게 너무 0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옛날에 수직항에 그냥 0 나온 거 하면 나왔죠? 네, 그래서 A의 OM의 가속도는 빵이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냥 운동만 인식입니다. 알겠죠? 안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OM을 고정시켜 놓고 푸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OM이 필요 없어요, 이제. 안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쟤를 이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만 인식 세울게요. 자, EM부터 쓰면은 자, EMG에다가 사인 60도 마찰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EMA. EM에 작용하는 힘 쓴 거고요. 네, 운동만이 쓴 거. 그 다음에 뭐 쓰냐면 쟤는 M은 1M은 T밖에 없죠. T라는 건 MA.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장력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60도니까 루트 3이죠. 네, 그래서 루트 3mg 3ma. 그래서 ma가 루트 3분의 mg죠. ma 여기 있죠. ma 이거 넘어가면 3분의 루트 3. 그러니까 루트 3분의 3분의 루트 3으로 쓸까요? 3분의 루트 3 mg죠. 이렇게 장력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움직여버리면 얘가 가속계 운동방 인식되기 때문에 되게 더러워요. 알죠? 그래서 이걸 왜 냈지? 이게 더러운 걸 할 때 되게 의심 한번 해보세요. 여러 마리가 있으면 이거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때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량이 좀 판단. 네, 초기 속도 있어도 어차피 운동량 보존되잖아요. 네, 그래서 등속으로 움직일 때는 안 움직이는 거와 똑같죠? 맞죠? 운동만이 세울 때 등속으로 움직이는 거랑 정지 상태랑. 네. 가속할 때는 관성력이 등장해 버리잖아요. 위에 타 있으면 등속이면 관성력이 없죠. 네. 그래서 잘 고민해 보시고 하나 문제 풀 때 분석적으로 해보시고 잘 써보세요. 자꾸 그 훈련을 하면은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적으로 문제가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좀 오래 기억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 출제할 때라든지 그럴 때.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 옛날 객관식 시험 문제인데 이 개념이 객관 시험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근데 뭐 객관 시험을 충분히 각색할 수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 좀 읽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를 이제 풀 때 얘는 가속계 내부죠. 그러면 얘는 관성력 파트, 관성력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마찰력 집어넣었어요. 마찰력. 알죠? 마찰력이 나오는 거는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 정지 조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기본 베이스는 지금 이게 운동 방식이죠. 당연히 운동 방식 파트예요. 운동 방식 힘이니까 이게 다 힘들이잖아. 힘들을 갖고 장난하는 게 운동 방식이죠. 운동 방식. 그래서 운동 방식 파트 중에 관성력하고 마찰력 개념을 껴놨어요.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그지같이 주려면 개념들을 두세 개만 섞어놔도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알겠죠? 상대속 이따가도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용철에다가 상대속도 개념을 딱 껴버리면은 여러분 당황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용철이 매달려 있는데 왜 움직이지? 이렇게 막 읽을 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개념만 딱 껴도 되게 갑자기 탁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석적으로 조금 잘 훈련하시면은 그런 쪽으로 안 헷갈리니까. 자,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M2가 있고 그다음에 M1이 있죠. 그다음에 얘가 M1이 M이라고 그랬고 얘가 4M이니까 전체가 5M이죠. 그리고 어디를 믿냐가 되게 중요한데 F 이렇게 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얘는 두 물체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이걸 해석하는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얘가 점점 빨라지면은 얘는 무슨 힘을 받냐 위해서 관성력을 받아요. 맞나요? 그쵸? 관성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얘는 해석적인 문제가 관성력하고 마찰력하고 미칭이라는 게 정지 조건이 이 두 개가 쓰여요. 잘 보세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입장에서는 타서 봐야 돼. 미끄러지려면. 왜냐하면 밖에서 보면 함께 가면 얘는 그냥 움직이고 있잖아. 여기 타서 보면은 가속계죠. 가속계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등장한다고? 관성력이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관성력이 그럼 누구 등장하냐면 함께 움직일 때는 가속도는 F는 M1 더하기 M2A죠. 맞나요? OA죠. OA. OMA. 그러니까 얘 가속도 자체가 A로 가속을 하고 있어요. 이 가속계에서.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누가 등장을 해요? 관성력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을 관성력으로 치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M1A가 뒷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뭐보다 작아야 돼요? 최대 정지 마찰하고 작아야지. 그래서 뮤 S M G가 되죠. M1G가 되겠지. 그렇죠? 네,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요거. 그런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가속계죠. 가속계. 관성력이 얘는 하나 더 등장해요. 이렇게도 가속하는데 위로도 가속하죠. 그러니까 이 G 프라임으로 바뀌어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거 무의식적으로 해버리는데 G 프라임이 얼마예요? 얘는 가속도가 3G로 상승하고 있는 우주 공간이라고 그랬죠? 지구가 아니라. 그래서 G 프라임이 3G죠. 3G. 여기가 3G. 맞죠? 지구 내부가 아니라 3G. 문제 잘 읽으시고요. 잠시만요. 3G가 아니구나. 4G네요. 4G. 지구가 있네요. 네. 지구.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얘는 얘를 이제 넣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잘 보세요. 쟤를 보면은 여기 이 내부에 타 있으니까 이렇게 얘가 3G로 가속하고 원래 G가 등장이 있죠. 그러면은 상수하니까 그래서 얘가 4G로 바뀌죠. 4G로. 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 M 날리고요. 그러면은 A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 5M분의 얘가 F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뮤S는 여기서 정지마찰 계수를 줬죠? 정지마찰 계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4죠? 0.4. 10분의 4로 쓸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M1, M 쓰고 그 다음에 여기 M 빼먹었네. 이렇게. 그 다음에 G라는 거는 얘는 4G.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를 날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2 날라오고 이렇게 2가 되죠. 그래서 8 되죠. 8. 맞죠? F라는 게 8mg. 이해가시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상형 문제고요. 좀 끊어갈게요.